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재밌어서요 혹은 뭐 돈이 많이 벌어서요 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지만 네. 그게 막 이렇게 힐링이 돼서 그걸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직접 써보고 경험하고 이걸 제가 체화해서 제 경험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되는 콘텐츠를 생각을 한다면 약간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수상하게 돈 버는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 수상한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신효준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실 만한 크리에이터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진 작가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태영 작가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태영 작가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채널은 뭐 사진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 관련 장비, 카메라, 렌즈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뉴욕에서 사진 작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만든 회사가 도유리라는 스튜디오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운영을 한 10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그대로 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프리셋 판매라든지 이런 온라인 강좌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태영 작가님과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사진 작가시잖아요. 네, 저는 사진 작가죠. 네.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시작한 계기는 취미였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그 악재는 한 번에 좀 온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좀 그랬거든요. 이 겹겹이 계속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 사진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게 어떤 그 카메라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되게 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일상이니까. 근데 카메라를 두는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다녔던 그 골목이 뭔가 관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계속 힐링되는 것들을 좀 느꼈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들었던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뉴욕에서 그럼 처음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뉴욕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그 힐링되는 순간이라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힐링. 들면 그 사진 결과물을 봤을 때에 좀 위안이 되나요? 아니면 그 찍는 행위 자체가 찍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약간 감동받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뭐 남자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꽃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인데, 근데 카메라를 들게 되면 뭐 지나가다가 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카메라로 어떤 것들을 찍기 위한 피사체를 찾다 보면 꽃이라는 피사체는 굉장히 좀 적합한, 많이들 찍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달, 그래서 예쁜 풍경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도 되게 좋은데, 거기에서 찾고 담고 담은 결과물들을 또 보고, 그리고 공유하고 또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약간 힐링의 그런 결정체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재밌어서요 혹은 뭐 돈이 많이 벌어서요 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지만 그게 막 이렇게 힐링이 돼서 그걸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 사진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부럽다.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직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열정적인 눈빛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차리십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가 그 작가님의 사진 그 일을 시작한 거부터 일단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해볼게요. 그 부업으로 그럼 시작을 하시게 된 건데, 이게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온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좀 은밀했죠.
네, 그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직장은 당연히 직장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런데 이제 다들 뭐 주식을 본다든지 몰래 몰래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조금 그랬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사진이라는 것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사진에 정신이 많이 팔려 있었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일을 이제서야 늦게나마 찾았는데 이걸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시도했던 부분들 마일리얼 트립이라는 것들이 좀 그 여행 사이트가 있는데 알죠. 네, 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또 뉴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진 찍어 드립니다. 저는 근데 퇴근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되니까 야간 촬영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조금 돈이 안 되니까 생활비 뭐 이런 측면을 위해서 가이드 같은 것도 좀 부업으로 하고 그래서 가이드도 약간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진만 결합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 수요가 많을 거라고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즘 거의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여행을. 맞아요, 그런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놀러 갔는데 가이드가 다 작가야. 이러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좀 많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1위를 했었거든요. 그 아. 뉴욕 투어 그 마일리얼 트립이라는 업체에서는 네네네. 네, 뉴욕에서 1등. 아.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긴 했었죠. 그것만으로도. 요새는 더휴일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네요. 맞아요. 지금 마케팅을 좀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뉴욕에 계신 현지인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결혼하시는 연령대라면 그 정도로 저희가 인지도는 일단 탄탄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여행하면서 그 스냅 한번 예약해 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 있거든요. 혹시 그 여행하실 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줄 만한 팁이 있다면 예를 들면 스냅 업체 잘 고르는 법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잘 고를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하면 물론 제 업체 홍보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네. 조금 오래 한 곳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신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생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약간 안정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갑자기 돌연 잠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작가님들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터져가지고 요즘에 또 뭐 인스타그램에 글 많이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찍어놓고 또 사진을 안 드리는 뭐 이런 작가님들도 한 번씩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뭐 취미 아니면 학생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좀 불의의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오래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업체와 진행하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진짜 막막하겠네요. 그거 믿고서 휴대폰 사진도 많이 안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은 네. 아예 추억 같은 게 없어져. 그럴 경우도 한 번씩은 발생하더라고요. 스레드 같은 데 보면 조금 조금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는 작가님의 활동을 하시면서 언제쯤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사진을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 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계기가 제가 이제 사진을 처음 독학하다 보니까 저는 책이랑 유료 강의 그리고 나가서 직접 작가님들한테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는 많이 배우면 사실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그 당시에 사진 관련 유튜브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외국 사진 유튜버들한테 그 사진을 배웠거든요. 근데 배우다가 드는 생각이 와 이런 되게 양질의 지식이 넘쳐나는데 한국 사진 유튜브 시장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좀 더 공감하고 나가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발단이 돼서 그때 이제 약간 카피를 많이 했죠. 다른 외국 유튜버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새겨 듣고 그 지식 전달을 하는 매개체로서 유튜브를 처음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써보고 경험하고 이걸 제가 체화해서 제 경험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돈이 되는 컨텐츠, 안 되는 컨텐츠 혹은 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 안 나오는 컨텐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을 좀 하세요? 사진 유튜버 분들은 조회수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를 거의 안 하시죠. 조회수가 많이 떠봤자 정말 많이 뜨는 게 한 10만 정도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를 통한 수익보다는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광고주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광고를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수익이 되는 콘텐츠를 생각을 한다면 약간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장비 리뷰가 단연 돋보이겠죠, 광고주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특화해서 올리게 되면 다양한 그런 분야의 IT 기업들이 또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저는 좀 많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정 관련도 굉장히 좀 핫한 이슈거든요. 오도비라는 큰 회사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편집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정 업체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탄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것 또 같아요. 수익도 굉장히 괜찮아요. 오도비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후발주자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금 노려보고 싶다 한다면 다양한 보정 프로그램들을 쓰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비와 보정 그리고 사진 강의 콘텐츠까지 올리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할 기회도 많이 주어지게 될 테니까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꿀팁이네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되게 좋은 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번갈아 가면서 올리시면 네. 되게 빠르게 많은 분들의 인정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네. 그 유튜브를 하시게 된 게 이게 본업에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다고 생각하세요? 기회의 문을 좀 열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저도 직장인 생활을 굉장히 좀 오래 했습니다만 되게 뻔한 루틴이 이어지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삶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이메일에서 기획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도비에서 제가 또 매년 그 오도비 행사가 매년 열리거든요. 미국에서. 뭐 이런 것들도 매년 초대받고 들어가서 뭐 LA도 가고 마이애미도 가고 뭐 이런 다양한 기회들,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문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게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그 유튜브 그러니까 사진 작가님이나 혹은 영상 작가님들이 네. 유튜브를 하면 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즐겁잖아요. 또 영상미랑 영상이나 아니면 네. 작가님이 유튜브를 보면 조명이나 이런 것도 엄청 멋있고 그 영감을 많이 받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외국 유튜버분들을 참고를 원래부터 했던 사람인지라 지금도 외국 유튜버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조금 안 나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자막 처리 한번 해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외국 유튜버분들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 요 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엄청 많이 봤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 화면 구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구조 막 이런 것들을 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텐션 그리고 뭐 애티튜드 뭐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그런 영감을 받고 그 영상을 보고 난 직후에 영상을 딱 찍게 되면 약간 그 에너지가 같이 동기화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금 텐션 높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외국 유튜버 분들 중에 텐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을 봐요. 그러면 약간 좀 따라가는 느낌의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내가 조금 정적으로 가고 싶어. 약간 오늘 같이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인터뷰 형식으로. 그럼 조금 비슷한 말이 주가 되는 유튜브들을 좀 보고 저는 좀 흐름을 찾는 그런 스타일로 조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프리셋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 뭐 거의 뭐 연봉을 벌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작가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게 작가님에게 저희 팀에서 제안을 좀 드렸던 거였죠. 프리셋을 같이 한번 판매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프리셋이고 이게 뭐에 사용되는 거고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지금 제가 크티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셋은 라이트룸, 오도비에서 만든 색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가장 탑급이라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 프로그램에서 제가 만든 프리셋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어떤 사진이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에 제 색감이 입혀지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음. 약간 그런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다 인스타그램은 하시니까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수정하기 누르면 네네. 뭐 노출, 맞아요. 뭐 강조, 뭐 온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춰진 채로 딱 입힐 수 있다. 이제 맞아요. 이런 거죠. 맞아요. 뭐 아이폰 사진 편집 들어가도 프리셋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일반적인 프리셋과의 그 의미는 똑같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문 상업용으로 쓰던 프리셋을 진짜 큰맘 먹고 공개를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작가한테 있어서 프리셋은 그 셰프님들의 레시피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통 공개를 절대 안 해요. 약간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일 정도예요. 이거 너 어떻게 색감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어떤 작가님들은 되게 불쾌할 정도의 민감한 그런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이 벌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그 유튜브를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많이 떠올렸거든요.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사진을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있는데 내 프리셋을 오픈하면 조금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냥 오픈을 한 건데 또 덩달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네. 제가 굉장히 좀 놀랐었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연봉이 한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네. 프리셋을 판매로만 네. 이렇게 얻으셨는데 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유튜브를 하시면서 사실상 아까 조회수 수익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컨텐츠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막 그 비율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세요? 물론 뭐 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작가에 대한 수익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티에서 나오는 프리셋 비율 이것도 근데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수익 실현이 훨씬 높아지고 그래프적으로 좀 네네.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뭐 이렇게 노출이 또 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업앤다운이 좀 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음. 제가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크티 판매율은 좀 올라가는 그런 역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본업은 일관적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이 되게 심해요. 보통 이제 광고가 이 연말에 좀 많이 몰리거든요. 광고주분들이 책정된 그런 마케팅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털어내려고 연말에 많이들 광고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좀 영상 문의가 많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봄에 많이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봄 이제 꽃 피는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럴 약간 시즌을 좀 많이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진을 아마추어로 하고 계신 분들 네. 아니면 진짜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초반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너무 정보들이 많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분들이 와서 찍어도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냥 제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날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춰놓고 때깔 예쁘게 그 사운드도 너무 완벽하고 이러면 약간 전문가 냄새가 폴폴 풍기면 요즘에 대부분의 영상이 다 그런데 본인만의 매력을 오히려 조금 반감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그냥 자기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되게 솔직 담백하고 또 그 안에 배울 것이 조금 담겨 있다면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찍고 싶은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근데 이제 약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제 심정을 한번 대변해 봤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진 작가님들이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그 인플루언서 작가님들이시죠? 그분들에게 이 프리셋 판매를 추천하시나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추천은 드리죠. 어떻게 해서든 판매는 될 거니까.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올리게 된다면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다 아니까
약간 네 인사이드 이야기이긴 하죠. 왜냐면 그 잘 공개를 못 하거든요, 작가님들은. 잘 알기 때문에. 네네. 네,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공개를 못 하죠. 자기 레시피인데 이게 없으면 자기가 밥벌이가 안 되는데 공개를 쉽사리 못 하거든요. 저희 크티는 초반부터 목표로 하던 게 있었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당연히 이게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받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는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조회수만 쫓게 되고 컨텐츠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유튜브를 계속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되게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네. 제가 이렇게 적합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만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돌고 돌아서 다시 크티로 오는 것 같은데 약간 자기의 필살기 하나를 옆에 끼우고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만을 보고 간다면 그 안정감을 찾기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유튜브에서 제가 뽐내고 있는 전문성을 생각을 하고 그 전문성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크티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서 또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비용을 조금 투여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흘러간다면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쭤봤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큰 원대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사진에 관련된 그런 좋은 이야기 그리고 공감도 좀 얻고 영감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뭐 도유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웨딩 촬영하는 게 되게 보람된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저희가 담는 일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막 지점을 많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일을 벌이다 보면. 그런 거보다는 지금 저희를 믿고 좀 예약해 주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로 계속해서 선물 드리듯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촬영에 대한 소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또 서울 와가지고 대표님도 뵙고 네. 이렇게 촬영 현장에도 또 와보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놨는지 어떠신 것 작가니까 같으세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너무 좋죠. 경기나 뭐. 이런 거. 너무 좋고 이런 네. 쓰고 있는 카메라 뭐 이런 것들도 네. 와 나랑은 어떤 부분이 좀 다르지? 이런 네. 꿀팁을 제가 네. 몰래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도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앞으로 이 수상한 팟캐스트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제 영상도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도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뭐 고민 없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태영 작가님과 함께 한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한 태도 그리고 철학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태영 작가님의 꾸준한 활동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